자, 오늘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합성함수야. 자, 합성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x에서 어떤 하나가 있어. x에서 1, 2, 3에 있어. 자, y라는 하나의 함수가 있고 a, b, c가 있고 z라는 것을 본다고 했을 때 z를 뭐라고 해볼까?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서 x에서 y로 오는 함수를 f라고 얘기를 하고 자, y에서 z로 오는 함수를 g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얘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1은 A로 오고 A는 스몰 A는 라지 A로 2는 B로 오고 B도 B로 가게 되고 3은 C로 가게 되고 C는 라지 C로 가는 형태의 골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F라는 함수 때문에 X에서 Y로 가는 것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G라는 것들을 통해서 Y에서 Z로 가는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X에서 Z로 가는 것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1에서 스몰 a로 하고 라지 a로 오기 때문에 1은 무조건 라지 a로 와야 돼.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도 라지 b로 와야 되고 3도 라지 c로 와야 돼.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직접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우리가 함수의 표현을 해서 함수를 좀 더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F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라고 쓸 수 있고 F2는 B, 그 다음에 F3은 C라고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는 GA가 얼마가 돼? 라지 A가 되고 그 다음에 GB는 라지 B가 되고 그 다음에 GC는 라지 C가 된다는 것이 만들어진 거야. 자, 근데 여기 A하고 A가 서로 없고 B, B 서로 없고 C, C 서로 같잖아. 뭐냐면 나는 1에서 가는 걸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1에서 여기로 직접 간다는 것은 스몰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어떠한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G의 F1이 얼마가 되는 거야? 라지 A가 되고 그 다음에 G의 F의 2가 뭐가 되는 거야? 라지 B가 되고 G의 F의 3이 뭐가 된다? 라지 C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함수가 되겠구나. G에 대해서 F의 X라고 이렇게 이러한 함수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되면 한 번에 올 수 있는 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게 돼.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여기서는 G 그 다음에 괄호를 하지 않고 G 서클 F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만약에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 두 개를 합성을 해놨다라고 해서 얘를 보고 합성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이것을 쓰게 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G 합성 F에 X가 되겠구나 해서 이거를 새로운 함수로 표현해서 나타내주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이렇게 G에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의 꼴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런데 함수를 나타냈을 때 이 안쪽부터 적용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F하고 G 중에 어떤 함수를 먼저 적용을 해주게 돼? F라는 함수를 먼저 적용을 해주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적용되는 함수가 뒤쪽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부터 함수가 적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실 거예요. 앞쪽부터 차례대로 함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함수는 뒤쪽부터 차례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가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거쳐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 알겠지? 그리고 우리는 뭐 치환했을 때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해 주기도 해. 치환했을 때 중간에 중간다리 거쳐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한 형태의 꼴로 만들어지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합성함수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성질을 간단하게 보면 어떠한 성질이 있느냐? 자, 여기서부터 만약에 F 합성 G하고 G 합성 F가 서로 같을까 틀릴까라는 거야. 자, 얘는 지금 현재 뭐부터 적용을 해줘야 돼? 함수 중에?
G를 먼저 적용하고 뭐를 적용해야 돼? F를 적용해야 되거든. 그런데 X에서 Y로 가는 건 F라는 함수가 되는 거 G가 아니거든. 그 다음에 G를 적용한 다음에 F를 적용하게 되면 이 자체가 연결고리가 자체가 없어. 말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얘는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일반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성립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 그래서 일단 뒤에 와서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라는 경우가 나오기도 해.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자, H 합성, 자, G하고 F, 자, G하고 F를 합성하고 난 다음에 H를 하든, 그 다음에 뭐냐면 G하고 H 합성한 데에다가 F를 합성을 하든, 어떤 거를 두 개를 묶어서 합성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이걸 바로 뭐냐면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자, X라는 함수가 있고, 자, Y가 있고, Z가 있고, W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함수가 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함수가 G,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함수가 H라고 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함수는 뭐냐면 F와 G를 합성했다는 얘기는 F와 G를 한꺼번에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여기로 왔다가 여기에서 여기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좌변의 이상 나타내주기다. 그렇지? 자, 근데 우변은 얘네들 합성을 해서 얘네들 한 번에 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요놈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로 오고 난 다음에 얘가 여기로 오게 된 거야. 자, 징검다리의 위치는 다르지만은 일단 세 개의 함수가 전부 다 적용이 돼서 출발하는 값과 도착하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아둘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자, x에서 y가 있고 y에서 z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1, 2, 3에서 a, b, c가 됐어. 근데 여기가 a, b, c야. 자, 여기 있는 함수가 f인데 여기 있는 함수가 뭐냐면 i야. 자, 대문자 i는 뭘 나타낸다고 했어? 항등함수를 나타낸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바뀌고 2 가고 3, y, a로 왔지만 이 a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값으로 가야 돼. 그럼 어차피 1은 c로 왔는데 1은 c로 왔다 c에서 c로 온다. 2는 b로 왔다 b에서 b로 간다. 3은 a로 왔다 a에서 a로 온다.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있을까? 없지. 그래서 세 번째 성질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은 뭐냐면 항등함수를 합성하거나 항등함수를 합성할 때 앞에서 합성하든 뒤에서 합성은 상관없어. 일단 항등함수는 자체를 그냥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다. 합성해서. 알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합성함수의 성질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게 된 거야.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합성하는 반하다. 그래서 지어져 버려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돼. 합성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자, 필수에서 2번처럼 자, 어떤 fx가 있다고 했을 때 fx는 x-2가 되고 한 번 합성한 것을 f1, 그 다음에 두 번 합성한 것을 f2 그런 식으로 해서 n번을 합성이라면 fn이라고 형태로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지. 그럼 몇 번을 합성했는지를 이렇게 거듭적으로 형태의 걸로 표현을 해주게 된 거야. 자, 그러면 f의 60에 자 100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만들어지게 돼.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규칙성이 나오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야. 한 번씩 합성을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수가 이렇게 늘어나더라. 또는 이 수가 이렇게 줄어들더라. 그러한 규칙성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러한 규칙성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해결을 보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합성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항등함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항등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합성을 해주나? 안 하라고 했었지. 그래서 몇 번을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나오는지 보고 그 개수만큼 배수만큼 전부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뒤에서 유리함수에서 생각보다 잘 나와. 유리함수에서 좀 많이 나오는 형태가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x 플러스 2가 된 거잖아. 그럼 만약에 f의
f2x는 뭐가 되는 거야? x 대신에 x-2를 집어넣으면 원래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고 x-4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이면 어떻게 되겠어? x 대신에 x-4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2니까 x-6이지? 자, 규칙선 보이니? 아, 그렇다는 얘기는 f의 n에 x가 되면 이것은 x에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n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렇기 때문에 f의 60에 100은 얼마가 되냐면 자, x는 100 마이너스 6이 12 120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0이 돼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번 합성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여러 번 합성하라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여러 번 합성을 해주면 돼. 특별히 어렵게 생각 필요 없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뭐 다음 것 한번 보면 지금 현재 두 함수가 주어져 있어. f의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자 gx는 2x 플러스 a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뭘 구하라냐면 f 합성 g하고 g 합성 f를 구하여라 라고 있어. 즉 교환법칙이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라고 얘기한 거야.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즉 x가 얼마 들어가든 간에 양쪽은 무조건 서로 같아야 돼. 함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만족하는 함수의 값이 전부 다 같아야만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했어. 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x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x에 대한 무엇이 돼야 되겠다? 그렇지, 항등식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부터 보자. 좌변을 한번 볼까? 좌변은 뭐가 되는 거냐면 x 대신에 뭐가 되는 거야? g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에 2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변을 보면 gx에서 fx를 집어넣으면 자 2의 f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플러스 a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바로 뭐냐면 항등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일단은 x는 서로 같기 때문에 상수항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 2a는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a는 뭐가 돼야 된다? 2분의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 자, 지금 여기에 보면 두 함수 fx가 있는데 자, fx는 얼마가 돼? 2x-3하고 그 다음에 gx는 6x 플러스 3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f 합성 h가 g일 때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h 합성 f의 g랑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구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뒤에 합성 함수를 했을 때 뒤에 있는 함수를 앞에 있는 함수의 x 대신에 집어넣으면 돼. 그렇지? 그래서 fhx는 gx가 되기 때문에 fx에 x 대신에 hx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으면 2hx의 마이너스 3은 얼마가 돼? 6x 플러스 3이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hx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이제 hx가 있네. 그래서 2hx는 자 6x 플러스 얼마가 돼? 6이 되고 그래서 hx는 얼마가 돼야 된다? 3x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것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지금 어디 들어있어?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뒤에 있는 걸 앞에다 집어넣어서 대입해 준 것 뿐이야. 그럼 얘도 똑같은 방법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 뒤에 있는 함수 어떻게 주면 되겠어? 앞에 있는 함수에서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h의 fx가 gx가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hx에 x 대신에 fx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fx가 무엇인지 아니 hx가 무엇인 줄 알아? 알아야 내가 거기다 x 대신에 집어넣잖아. 그런데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fx라고 놓게 된다면 fx라고 놓게 된다면 자, 변수가 무엇이란 얘기야? x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4x 플러스 3이라고 해. 아, 변수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ft가 4t 플러스 3이라는 거, 자, x 대신에 t를 집어넣은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f의 a는 4a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 x 대신에 a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세 개의 함수는 전부 다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전부 다 같은 함수야. a와 t라는 건 상수라고 나왔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변수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함수가 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의역을 변수로 뭘로 표현해줘? x로 많이 쓰지. 그래서 x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타내주는 것 뿐이야.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바꿔주면 돼. x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하지만 fx가 예를 들어서 4t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한다면 얘가 변수가 x지만 여기는 x가 없지. 그래서 얘는 상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는 달라지게 돼. 즉 무슨 얘기냐? 여기에 지금 현재 내가 여기는 fx를 hx에 x 대신에 대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여기는 이 안의 부분을 뭐로 치환하자? t로 치환을 하자는 거야. t로 치환하게 되면 ht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6x 플러스 3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돼. 자, 그 함수로 나오게 하려면 여기 안에 있는 변수가 똑같은 값의 변수를 가질 수 있도록 뒤에 fx를 나타내주는 게 기본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변수를 t로 놨지만 여기는 뭐가 나타냈어? x가 나왔어. 그럼 여기를 뭐 어떤 걸로 바꿔줘야 문자를? t에 대해서 바꿔줘야만 그게 변수 t라는 값에 대한 하나의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돼. 그러면 x를 t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x와 t와의 관계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관계식이 어떤 거야? 요 치환한 놈의 관계식이 되겠지? 그래서 t는 자 2x-3을 t라고 놨기 때문에 2x는 뭐가 되고 t 플러스 3이 되고 x는 얼마가 돼야 된다? 2분의 t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ht는 여기다 6을 빼주면 3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3t 플러스 9 플러스 3이 돼서 ht는 얼마가 돼야 된다? 3t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 자, t라는 변수에 의해서 t라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는 뭘로 바꿔줘도 돼? x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hx는 3x 플러스 12가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겠고. 그래서 두 개를 합성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함수 뒤쪽에 있느냐 앞쪽에 있느냐에 따라 풀이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돼. 그래서 두 개를 잘 생각을 해보고 체크해 놓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알겠죠? 자, 여기 있는 함수를 만약에 y는 fx라고 논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는 1이야. 그때 뭘 구하려냐면 y는 f 합성 f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뭐냐면 그냥 뭐 합성함수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냐고 얘기하면 그 안쪽에 있는 함수를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기본이거든.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얘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라는 것을 한번 보면은 자, 지금 현재 얘는 좀 간단하지가 않아. 그래서 얘를 합성함수는 현재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fx가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fx는 함수가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거야. 어떻게 나뉘게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값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양쪽은 그냥 까만콩이라고 생각하자. 작거나 같을 때 내려오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2x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만들어지게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y는 f 합성 fx라는 것은 뭐냐면, 자, 첫 번째 fx, 여기 fx 대신에 x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야? fx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건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 마이너스 2f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자, 0보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왜냐면 여기다 x 대신에 fx를 집어넣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f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라고 하자. 그냥 다. fx가 자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그냥 합성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지? 자, 여기 있는 것은 언제 적용이 돼? f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적용이 돼.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언제 적용이 돼? 1보다 f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의 fx의 값을 뭐 해줘야 돼? 대입을 fx 대신에 그 식을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f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로 봐야 되는데 이때 fx는 y잖아. 그래서 y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로 해서 1이라는 경계선을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서 마주친 점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이 되고 여기서 마주친 점은 얼마가 돼?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 함수, 여기는 요거에 대한 그래프하고 여기에 대한 그래프가 두 개는 같아 틀려? 틀려.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하고 2x 플러스 2야.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 있으면 fx 대신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요거에 관련돼 있다고 해야 된다면 fx 대신에는 2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돼. 그냥 경우가 틀리단 말이야.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적으면은 자, 이걸 위에 있는 것을 기억이라고 놓고 밑에 있는 식을 니은이라고 나오자. 기억은 어디를 나타내는 범위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1이라고 했으면 여기 있는 범위가 기억인 범위야. 그 다음에 니은은 f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야? 니은인 부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기억에다가 내가 식을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대입을 해주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 왜냐면 기억이 있는 범위를 봤더니 기억에는 함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부분, 자 1번이라고 하자. 여기 있는 부분과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 자, 1번인 부분에서는 fx가 뭐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2지. 그래서 f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가 돼서 이것은 4x 마이너스 2는 범위가 됩니다. 자,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2번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2번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2x-2가 되니까 fx 대신에는 2x-2를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fx 대신에 2x-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플러스 2가 되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번을 집어넣은 것은 1번 그래프는 요만큼이라는 거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2분의 1에서 1까지가 돼. 아, 그래서 이것은 x가 2분의 1에서 1까지의 값이겠구나 라고 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어디 보면 2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것은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2분의 3까지 되니까 아,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바로 요런 1번이 되겠구나 라고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이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니은은 fx가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다 fx의 값을 대입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번 구간을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몇 가지가 존재하게 돼? 두 가지가 존재하게 돼. 첫 번째 이렇게 써게 되면 여기를 3번이라고 놓자. 여기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몇 번? 4번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야. 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뉘게 됐다. 3번 그래프와 4번 그래프로 나뉘게 되겠다. 자 3번은 어떤 그래프야?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fx 대신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고 이것을 대입해 준 x의 범위를 봤더니 0에서 2분의 1까지가 되겠다. 이해가 되지? 그래서 얘는 0에서 어디까지? 2분의 1까지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져. 마찬가지로 4번이 있으면 4번도 요놈이야. 요놈의 그래프는 바로 얘가 들어가게 되겠지. 그래서 fx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4x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4x 마이너스 2 되겠지? 그 다음에 4번이 나타내는 구간은 x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3. 그렇지.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아 그래서 얘네들을 합성했더니 이렇게 1, 2, 3, 4 구간에 대해서 네 가지의 구간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얘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첫 번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2분의 1까지 0에서 2분의 1까지. 자 그러면 0집어넣으면 얼마야? 0집어넣으면 2. 그 다음 2분의 1 집어넣으면 0. 0. 그러면 1. 그 다음에 여기 2.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2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거 2분의 1부터 1까지가 되겠네. 2분의 1부터 1까지. 자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 0. 자 1 집어넣으면 2. 그래서 1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야 될 거는 뭐냐면 1부터 시작한다면 1부터 2분의 3까지야. 아, 1부터 2분의 3까지로 보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 얘는 1부터 2분의 3까지는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2. 그 다음에 2분의 3 집어넣으면 0. 0. 그래서 여기서부터 0. 이렇게 나오게 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분의 3에서 2까지 요놈이 되겠네. 자, 2분의 3 집어넣으면 얼마? 0. 0.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2.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W 형체꼴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지? 자, 합성함수가 여러 번 돼 있으면 그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두 개 나뉘어진다는 거 잘 생각을 해줘야 돼. 원래는 두 개의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각각에 대해서 fx 대신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가 나오면 세 개로 늘어나겠지.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총 모두 네 가지의 범위에 따라서 네 가지의 함수의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역함수. 역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함수가 있어. x에서 y에서 이렇게 f라는 하나의 함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x의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어디에 대응하냐면 y에 대응하게 돼. 그치?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fx가 바로 무엇이 된다? y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자, 그런데 오직 변수 x 하나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y 값만 대응된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x가 y로 가는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y가 만약에 x로부터 화살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얘가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정확히 한 놈이 있단 말이야. 두 놈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해. 그치? 만약에 한 놈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 일단 역함수는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만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만 역함수가 존재하게 돼.
알겠지? 그러한 1대1 대응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만 받았다는 얘기지. 그럼 이 받은 게 누구한테 받았는지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가서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서 찾았더니, 자, 이렇게 찾았는데, 그러면 이 거꾸로 간 것을, 자, y를 통해서 뭘 구하는 거야? x를 찾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y를 통해서, y를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x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fx에 거꾸로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 여기다 마이너스 1승, 즉 인버스라는 것을 붙여주게 돼. 알겠지? 얘를 이길 때 말하는 인버스라고 얘기해 준 거야. 인버스 fy가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함수를 f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가 거꾸로 가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 왜 만들 수 있느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가는 함수는 뭐냐면 얘의 역함수라고 하고 이 역함수를 인버스 f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y는 fx라는 식하고 x는 인버스 fy라는 식은 두 개는 서로 같은 식이 돼. 자, 이해가 돼? 얘가 역함수를 구한 게 아니야. 얘네 두 개의 식은 서로 같은 식이야. 알겠지?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같은 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x, y를 뭐 해줘야 돼? 문자를 x로 y를 x로 바꿔야 그게 바로 역함수가 되는 거야. 얘는 역함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보는 같은 함수야. 참고로 조심해야 된다. 알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그럼 역함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y는 fx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y는 fx를 y에 대해 정리가 돼 있지. 이것을 x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야. x에 대해서 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는 자 여기가 넘어간다고 했잖아. 함수가 넘어가면 인버스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x는 인버스 fy가 되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는 뭐라고 했어? 서로 같은 함수라고 했어. 역함수가 아니야. 같은 함수야. 알겠지? 역함수는 뭐냐? 여기는 x를 y를 x로 바꿔줘야 얘가 바로 역함수가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 잘 구별해줘야 돼. 요 세 가지 관계. 자, 이해가 돼? 똑같은 상태에서 그치. 얘는 x에 대해 정리해준 거야. 그치. 그럼 얘는 x에 대해 정리했기 때문에 얘는 두 개의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같은 함수야. 이게 바로 뭐냐면 같은 함수야. 두 개는. 그 다음에 이걸 x, y, 이걸 바꿔줘야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x, y를 바꿨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의 치역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치역은 얘의 정의역이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정의역과 치역이 되잖아. 치역과 공이 서로 같아. 왜냐면 1대1 대응이니까 얘가 공역과 치역이 돼야 되겠지만 역함수일 땐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치역이 돼. 다시 여기 정의역, 치역이 되고 이해가 되지? 그렇게 해서 바뀌게 되는 것을 역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역함수는 잘 구하질 않아. 왜냐면 역함수의 성질을 통해서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역함수의 성질을 통해서 얘를 많이 바꿔주지. 역함 정의라고 해야 되겠다.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바꿔주게 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내가 역함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아니야. 알겠지? 그 역함수 직접 구하는 건 뭐 간단하지는 않아. 복잡한 경우 상당히 복잡한 경우야. 자, 이해가 돼? 자, 그럼 역함수의 성질을 보면 어떤 성질들이 있느냐?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냐면 뭐가 될까? 여기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역함수의 역함수는 서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함수와 자기 자신과 합성을 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는 앞에 있는 거 뭐야? F를 합성하고 인버스 F라는 거지. 그래서 F를 갖다가 인버스 F로 와서 누구한테 와? 자기 자신한테 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을 보면 인버스 F를 했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지.
인버스 f를 갖다 fx로 와. 누구한테 와? 음. 자기 자신한테. 음. 그렇지? 결론적으로 여기 있던 놈이 여기에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와야 된단 말이야. 자기 자신한테 온단 말이야. 이해가 무슨 말이지? 자, 그러다 자기 함수와 자기 자신 역함수를 합성하면 계산 결과는 무조건 누구한테 와야 된다? 자기 자신한테 와야 된다. 자기 자신과 똑같은 놈한테 가야 돼.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반드시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겠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여러 개를 합성할 수 있어. 합성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로 갈 수 있어. 그래서 G 합성 F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했는데 이 말은 뭘까? 이 말은 X에서 Y하고 Z를 이렇게 넣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F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되냐? G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X에서 여기 Y로 오고 Y에서 Z로 와서 이렇게 오는 건데 그치? 자, F 합성 G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는 얘기야. X에서 어디로 온 거야? G로 온 거야.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는 G에서 X로 오는 것이 역함수야.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원래는 G 합성 F는 X에서 Z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역함수로 취해주면 Z에서 X로 가야 된다. 오케이? 자, 근데 Z에서 X로 가려면 요렇게 한번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왔다가 이렇게 와야 돼. 합성함수 아니라 따로따로 풀었으면. 그럼 뭐부터 어떤 함수부터 먼저 적용이 되는 거야? G라는 함수부터 인버스의 역함수를 먼저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F라는 함수로 와야 돼.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F를 먼저 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 갔지만 F를 먼저 거쳤지만 얘를 다시 되돌아올 때는 누구부터 와야 돼? G부터 먼저 거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G 인버스 F 인버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전체적으로 이 역함수가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의 각각 인버스를 취해주면 얘네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바뀌게 돼.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H 합성, G 합성, F에 대해서 이렇게 인버스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도 똑같이 끝에부터 보면 각각 인버스 취해주면 전부 다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실수를 넣자고 하면 뭐 역수가 돼요. 뭐가? 실수는 뭐 마이너스 1 쓰는 것 같아요. 아니야.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은 정확하게 역수를 의미해야 돼. 미세 역수를 원래는. 문제 있어요, 그게. 지수 법칙에서 배우게 되겠다. 수업 안에서. 근데 지금은 그 마이너스 1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원래 마이너스 1승을 의미하는 건 맞긴 맞아. 그런데 그 의미를 갖다 쓴 것 뿐이야. 그래서 읽는 것도 인버스라 해서 다른 말로 읽어주게 돼. 마이너스 1승은 미세 역수를 의미하게 돼.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승 하면 4분의 1이야. 이거는 참고로 나중에 수원 배울 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필수의 몇 번? 2번? 자, 첫 번째 1번 문제 보면 두 함수가 있는데 fx는 얼마? x 플러스 a.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구하라 했냐면 인버스 f 마이너스 1이 3이고 인버스 G4가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A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인버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인버스, 즉 역함수를 구해야 될까? 아니라고 얘기했어. 즉 뭐냐면 인버스 F-1이 3이라는 얘기는 얘랑 같은 식은 뭐냐면 F3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식과 똑같은 식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G-2가 4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똑같은 식이 되는 거야. 두 식이. 그래서 F3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이 돼서 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6 플러스 B가 4가 되는 거니까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거를 봤더니 fx가 주어져 있어. fx는
2분의 x 플러스 3인데 인버스 f 사이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자, 아까는 인버스 f 얼마는 얼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바꿔줄 수 있거든. 즉 등식으로 나와 있으면 함수를 이쪽으로 옮겨준다고 얘기를 해줘.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함수를 이쪽으로 옮겨서 f3은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서 놓고 계산할 수가 있어. 쟤는 등식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얘는 등식이야?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얘를 역함수를 구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얘는 역함수 쉽게 구할 수는 있어. 그래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어떻게 해줘? 안에 쟤를 넣는 거예요. 아, 아니 넣지 않고 얘를 K로 쓰는 거야. 인버스 F4를 K라고 놓자고. 얘를 K라고 놓게 된다면 FK가 얼마란 얘기야? 4라는 얘기랑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2분의 K 플러스 3이 4가 되는 거니까 K는 2가 된다고 해서 아 그러면 인버스 F4는 2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게 돼. 이거랑 비슷한데요. 비슷하긴 해. 근데 우리가 인버스 fx를 뭐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아니란 얘기지. 구하려면 정리 바꾸고 정리해주고 딱 놓고 그 다음에 또 정의역은 어떻게 되고 또 바꿔야 되고. 왜냐면 정의역이 달라지게 돼.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정의역이라고 했었지. 그런데 정의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까지는 끝까지 바꾸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나타내게 돼. 자, 그런데 다음 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역함수는 언제 존재할까? 역함수는 언제 존재한다고 했어? 딱 한 군데야. 한 가지야. 이거는 알아두는 게 좋아. 역함수가 존재한다. 무슨 말이야? 그 항등 역함수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1대1 대응은 어떤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해? 각자 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지? 뭐라 하지? 아닌데? 뭐라 하지? 차합? 전 구간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면 1대1 대응이라고 했었지. 그래프 올라가다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올라가면 쭉 올라가야 되죠. 내려오는 순간 하나의 y에 대해서 y값 두 개가 존재해버리게 돼요. 말하려면 치역하고 이게 같다. 치역하고 같은 게 공역과 같은 건 있지만은 그건 아니고 그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프로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전 구간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형태의 꼴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fx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2x가 돼 있어. 자, x가 1보다 그거 나왔고 두 번째는 2에 1-a의 x 플러스 2a가 되고 x가 1보다 작다는 얘기지? 자, x 대신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여기다 x 대신 1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일단 내가 얘는 그래프를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만은 요 놈의 그래프는 알아. x가 1보다 크면 어디가 돼? 1,2를 지나면서 여기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무슨 함수야? 위로 올라가잖아. 증가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작은 부분도 반드시 뭐가 그려져야 돼? 이렇게 증가함수가 그려져야 돼. 그렇지? 자, 근데 여기도 몇 차 함수? 1차 함수. 증가함수가 되려면 기울기가 어떤 값이 돼야 된다? 플러스가 돼야 돼. 그렇지.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1-a가 0보다 커야 된다고. 원래 2가 있지만 2는 양면에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a는 1보다 작다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 구간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일단 어려운 없이 항상 생각을 해주면 돼. 역함수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전 구간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 나는 항상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이다라고 놓고 나는 머릿속에 딱 정리하는 게 좋아. 그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생각보다 많네. 6까지. 자, 역함수 구하라 했어. 얘는 역함수 구하려면 역함수 직접 구하면 돼. 사용과 인버스 fx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fx가 있어.
x 플러스 1이래. 그 다음에 gx가 있어. 얼마? 3x 마이너스 2야. 그런데 뭐라고 했었냐면 f 합성 g 합성 f의 인버스에서 f 2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계산하려고 하는데 여기 안에가 전체가 인버스가 묶여 있잖아. 그럼 각각 인버스 취해주면서 가로를 풀어줄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런데 각각 인버스를 취하면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바뀐다고 했었어. 그래서 얘는 f 합성 인버스 f 합성 인버스 g 합성 f가 f2가 얼마가 되냐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를 합성하기 위해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었지. 근데 항등함수는 아까 합성함수에서 합성하나 마나라고 했어.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지워진다고 생각을 해줘. 그치? 자, 그러면 F2가 얼마야? 3. 그러면 뭘 구하라 했냐면 인버스 G3을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놓자? K라고 놓으면 즉 GK가 3이 될 때 이 K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3K-2가 3이 되는 거니까 K는 얼마가 돼야 된다? 3분의 5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바꿔 쓰는 것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되고 항등함수는 합성에서는 있으나 마나니까 합성 부분 중에서 항등함수가 존재하면 그냥 없애줘도 상관이 없고. 알겠지?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역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보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이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했어. 근데 얘의 역함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역함수. 자, 이때 역함수 얘를 뭐냐면 fx라고 놓고 얘를 gx라고 놓는다고 했을 때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x, y를 바꿔주는 건 아니고 x, y를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x에 대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x, y를 바꿔준다는 거야. 자, 그런데 x, y를 바꿔주는 경우가 존재했었어. 언제 x, y를 바꿔주죠?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됐을 때? 즉, 어떤 f에 대해서 x, y 이퀄 0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f에 x, y를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어. 언제 이렇게 써? 언제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쓸 때가 있어. 얘는 y는 x의 대칭일 때. 예. 이해가 돼?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함수의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형태의 꼴로 뭐가 그려지냐면 역함수가 그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하나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교점은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본다도 어디 있냐면 여기하고 여기에 있어. 모든 그래프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의 교점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존재를 하게 돼. 알겠지? 하지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어디 위에 있게 된다? y는 x 위에 있게 된다. 항상은 아니고 참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좀 애매한데 이렇게 구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다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fx, 자 fx와 인버스 fx의 교점은 무엇을 통해서 구해져라? fx와 y는 x의 교점을 이용해서 계산해줘라 라는 것이 어떤 역함수끼리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에 관련된 것을 구해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근데 여기를 보면 지금 현재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 fx 나와 있는데 이것의 역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래. 그치? 자, 근데 교점은 어디 위에 있다고 했어? y는 x 직선 위에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본 거지만은 얘하고 y는
xy 교점을 확인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돼? 그래서 연립을 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x가 되고 x는 얼마가 돼? 3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3분의 5, y도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5가 돼야 돼. 아, 그래서 역함수와 자기 자신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3분의 5, 3분의 5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알겠어? 자,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가끔은 그 벗어난 문제들도 있긴 해. 근데 일반적으로 아직 벗어난 문제가 아직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y는 x간의 대칭인 것이 xy의 자리를 바꿔 서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 라는 것을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